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 12.12 쿠데타 5.18 학살의 주범이었죠. 전두환 씨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아침 8시 45분경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라고 알려졌고요. 그간 앓고 있었던 혈액암, 만성 골수종이 원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죽음과 함께 5월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5.18 기념재단과 5월 세 단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전복과 5.18 학살 주범 전두환이 사과 없이 사망했다.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편 이명자 5월 어머니회 관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아닌 같은 노인으로서 배신감을 느낀다 라고 하면서 사과 없이 사망한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눈에 띄는 것이 광주에서 주로 반응들이 나오고 또 소개가 됐지만 뭐 광주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전교조 대구 지부의 성명도 눈에 띄었는데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라도 꼭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대구시는 어떤 이유라도 전두환을 위한 조문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역사 앞에 사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 거고요. 또 전 씨는 그동안 거액의 추징금, 세금을 미납했죠. 어느 정도 규모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추징금부터 살펴보면 예전에 2,205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 1,200억 원만 회수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956억 원이 미납 추징금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추징금 같은 경우는 법적 상속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라든지 이쪽으로부터 받을 방법이 없고 다만 검찰이 제3자 명의로 보관되어 있는 이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납 세금의 경우는 전 씨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등재될 정도로 9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유가족이 망자를 대신해서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납부 의무도 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무당국에서 망자의 재산을 공매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전두환 씨 재산을 많이 뒤졌기 때문에 추가로 지방세를 체납된 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전 씨 사망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국립묘지행, 국가장, 조문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립묘지행 같은 경우는 뭐 불가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처가 이미 2019년에 내란죄, 외환죄 이런 죄가 확정된 전두환 씨 문제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의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국가장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노태우 씨 사망 당시의 논란이라든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시 이미 노태우 전두환 씨 양쪽 간에도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사회 분위기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도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한 논평들을 내놨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는 중대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은 점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식 계정 SNS 논평에서는 애도라는 표현이 잠깐 등장을 했다가 삭제가 되는 일도 있었고요. 예. 고용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애도를 표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애도의 표현 없이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는 명복을 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죽음에 국민과 함께 조문할 수 없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조문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전직 대통령이니까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가 2시간 정도 지나서 철회를 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조문은 하지 않고 조화를 보낼 계획이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조문하는 게 인간적 도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전두환 씨 마지막 뒷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말씀 먼저 듣고 쇼토브 이어가죠. 먼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씁쓸하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학 시절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딱 보니까 완전히 초췌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권력이라는 게 그 짧은 권력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드디어 이제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를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도 페이스북 보니까 이런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아웅산 테러를 봐라. 북한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누구냐. 이런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사람 뭐 국가를 지켜야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덜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장본인이 나서서 그건 잘못한 일이었다라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가버린 게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원망스럽습니다. 예. 자, 김성현 소장님. 글쎄요, 뭐 독재자가 죽었고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에도 협조하지 않아서 뭐 그자에게 따로 더 뭐 할 말은 없고요. 이렇게 되는데도 뭐 아까 논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차례에 걸친 집권을 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40년 걸렸잖아요. 예. 관련된 자료가 아직도 기무사에 사진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고요. 정치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문재인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국민의힘도은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년 반을 또 시간을 끌고 안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뻔뻔함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전반적으로 행정부와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신 작가님도 말씀. 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체의 조문이나 애도도 할 필요가 없다. 인간적인 연민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런 견해부터 예. 애도는 하되 정치적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견해까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애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소장님. 이런 문제가 올 줄 알았으면 대통령 주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을 좀 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민주당 정도 되는 정당 사이즈였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애도를 할지 뭐 할지를 정해놓고 최소한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SNS 올린 삭제. 아침에 말 다르고 오후에 말 달랐던 정치인들은 좀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기 이게 바라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 국장인가요? 국가장인가? 그 결정할 때부터 좀 이렇게 삐걱거리기 국가장. 시작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분은 물론 이제 사과도 하고 또 전두환과 달리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된 직접 선거를 분이긴 통해 하지만 당선했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 5.18에는 공범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국가장의 예우를 막 베풀어 준 것, 이것 때문에 이제 꼬여가지고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예, 자 여기서 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상임 고문이시고 고등학교 시절에 5.18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연결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아침 전두환 씨 사망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글쎄, 이제 한 세대가 이제 정말 노태우, 전두환 두 분이 이제 사망하면서 한 세대가 가고 있는데, 야, 이거 아직도 사과나 진실 규명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먼저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하필 또 다음 주 월요일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그 전두환 씨에 대한 항소심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야,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고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전두환의 많은 악행들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어떤 단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이 사라졌구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전두환에 대한 사망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보다도 어떤 진실 규명도 안 되고 법적인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5.18 관련해서는 아무런 그동안 법적인 판단이 없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12.12 쿠데타에 대한 판단 때문에 징역에 갔다가 이제 사면이 된 건 있습니다만은 예. 결국 5.18에 대한 어떤 사격 명령, 학살 문제 이런 건 하나도 없어서 이번 재판을 이제 마지막 재판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최소한의 단죄의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 이래서 너무 안타깝고 죽음의 어떤 앞서 그런 안타까움이 많은 것이죠. 예. 예, 진 작가님과 김성현 소장님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진 작가님. 예, 그 청와대에서 지금 입장을 발표했죠. 네,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네. 청와대랑 그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은 구별돼야 된다. 노태우 경우는 나름대로 노재현 씨를 아들을 통해서지만 사과도 하고 또 추징금도 다 내고 이런 경우고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막 잘났다 그러고 죄가 없다 그러고 또 추징금도 안 내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서 청와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기본 생각은 노태우와 전두환은 다르다. 이런 기본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노태우에 대한 조문은 하고 전두환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애도를 표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성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당에서는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SNS. 예. 예. 민주당에서는 초기부터 단호하게 이 본질을 좀 깨트는 논평을 냈어야 되는데 그냥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애도한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조금 그 감정이 일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끝내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씨의 사과를 받지 못한 이 광주 호남 시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달려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주요 쟁점인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또 이쪽 많은 분들이 생각이 5.18 진상규명도 이제 조사일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그것에 대해서 추진해 주라 이런 요구가 제일 큰 거죠. 예. 네. 수석님, 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도 매년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진상규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조사위에서 마지막 이제 어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증거인멸이라든가 또 증언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소위 증거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85년하고 88년, 그러니까 88년하고 이때 청문회나 여러 가지 과정 때 조직적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인멸된 증거, 예를 들면 종이 쪽지가 필름 위조돼 가지고 필름으로 찍혀서 그 보관되거나 이래도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거 안 나타나면서 아무것도 발포 명령자 문제, 안매장 문제 등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석님 말씀은 그러시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되는데 강제조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경찰력을 동원하든 검찰 뭐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를 하든 지금 있는 수사력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 아니까 군도 감추고 있고 국정원도 감추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나몰라라 그냥 진상조사에 던져놓고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정원 자료는 박지원 원장이 특히 원장 취임하면서 적극 합조하겠다고 했고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도 5.18에 대해서는 저하고 한 몸이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봤습니다만은 예. 현재 국정원에서 어떤 자료가 있다거나 현재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록물이라든가 지금 비공개된 걸 공개한 기록물이라든가 또는 국정원 자료,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충분히 봤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어떤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밝혀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 대선 후보들마다 좀 입장이 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네. 안철수, 심상정 후보, 또 윤석열 후보 등의 그 사망에 대한 입장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가 뭐 조문을 간이 많이 오락가락했던 걸 보면 결국 지난번에 광주에 와서 뭐 사과한다 이랬던 건 결국 쇼였던 것이 다시 밝혀진 것 같고요. 그때도 광주 올 때 진짜 전두환 정치가 좋은 정치냐 아니냐를 말해라. 이런 요구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 말은 않고 당시에 그냥 사과하러 왔다. 그래서 성명 하나 입고 갔는데 역시 윤석열 후보는 그런 부분에서 진실되지 못한 것 같아요. 전두환 정치에 대해서 당시에 사과한 것도 형식적이었던 것 같고 이번
그 조문 오락가락한 것도 보면 역시 그걸 반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석님이 시간이 없어서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두 분이 지금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오전부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반응이 화제가 됐는데요.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더 이상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오늘부터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선대위 인선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결정난 건데 내가 어떻게 볼 게 뭐가 있겠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찾아온다면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조금 여지를 열어두는 듯한 답변을 했고요. 예. 한편 윤석열 후보는 MBN 행사에 참석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라고 하는 좀 이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주목할 만한 사건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불편한 관계였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아끼는 인사로 분류가 됐었죠. 장제원 의원이 저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저는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 이것이 진정으로 후보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장 의원이 윤 후보 곁을 떠나는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이다 거의 확정적으로 뉴스가 나왔었는데 결국 결벌 수순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결별 수순으로 좀 보이고요. 예. 아직 마지막 그건 남아 있는데 마지막 퍼즐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윤석열 캠프에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가 그거 어려울 것이다. 다시 인선하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결렬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 가능성은 슬쩍 열어놓은 것 같아요. 한번 해봐라. 하지만은 많이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소장님. 전 기본적으로 김종인 그 박사님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둘이서 결국은 정부를 구성하고 나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했던 국민 복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따뜻한 보수에 대한 이야기,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많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지금 선거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할 거 설령 선대위로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말만 하고 또 이대로 되면 지금 이 선대위 구성에서 이렇게 되는데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게 실천하겠습니까? 결국 선거 과정에서의 레토릭을 담당하는 사람 정도로 하고 다시 정권을 잡고 나면 국민의힘의 강경보수로 돌아가는 그림이 그냥 그려지는데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지도자를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두 분이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방금 들어온 속보는 오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무실을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서 2, 3일 사이에 입장을 밝히겠다. 또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을 뭐랄까요 좀 거의 중계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다소 당황스럽긴 한데 2, 3일 동안 이제 말미를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을 내쳤다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 캠프하고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아주 깊은 커뮤니케이션의 오해가 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어떻게 다른 거냐면은 윤 캠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은 이건 반문 전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반문의 상징적인 인사, 문재인의 반대는 모든 인사들 해가지고 큰 캠프를 꾸려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중심은 보수가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선을 바꿀 필요가 없고 예. 우리에다가 합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 작가님 지금 정비경 최고위원이 연결돼 있었고요. 네, 죄송합니다. 최고위원님 질문하면서 같이 말씀 좀 풀어가면 좋겠어요. 자, 선대위 상황 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최종적으로 이제 합류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최종적으로는 합류하실 거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럼 현재의 상황에서도 네, 현재 상황은 왜냐하면, 예. 네,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네. 그 오늘 인터뷰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별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실 거고 결국은 합류해서 그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명확하게 합류하겠다 말씀 안 하시는 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합류를 거부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의 보도도 안 되고 출범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갈등이 아무튼 밖으로 비춰지는 거는 어쩌면 맞아요. 갈등이 있는 건 맞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이 우리 교수님 말씀을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예, 예. 그렇게까지 무슨 커다란 걸로 인한 갈등은 아닌 거고요. 보통 이제 사소한 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감정적인 부분인 것일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거를 서로가 그 잘 못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진 작가님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다는 건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다만 예.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 사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우리 부부 싸움 할 때도 어떻게 보면 큰 거 가지고는 이건 싸울 거리기 때문에 그 서로 조심하면서 가기 때문에 싸움이 날 줄 알지만 안 싸우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측하지 못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싸움이 돼가지고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힘들어하실 거예요. 이런 장면이 계속 연출되면. 그렇죠. 그러면 연로하신 김종인 위원장님한테도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니까 두 분한테 다 안 좋은 걸 계속 가져가시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타협점을 찾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질문하시죠. 이게 제가 볼 땐 좀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보수가 한번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이어서 지금 민주당이 폭망했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오는 보수 그리고 이게 아젠다가 되고 그 아젠다에 맞는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 이게 이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구상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뭐죠 그 캠프 윤석열 캠프하고 그다음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변하지 않고 다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덧붙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는 차이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수님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두 발자국 나가서 생각할 거를 지금 10발자국을 나가셔갖고 막 미래를 예측하시면서 막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말씀은 미래 예측이 아니신 것 아니라 같은데. 현실의 진단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이 정치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몸담아 있다 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건 안 풀릴 거다.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 또 그냥 훅 풀려버려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두 왜냐하면 분의 갈등도 훅 풀릴 수 있을 왜냐하면 것이다. 보세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줄 듯 안 도와줄 듯 하면서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도 왔었잖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경선 때 마지막 순간에는 또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시작은 과거에 너무나 오랫동안 사실은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훅 어느 순간에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한 줄만 더 드릴게요. 김성현 소장님 질문 하나 하실까요? 예, 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에 합류하지 않는 경우에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다른 분, 총리급에서 발탁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당 지도부에서 좀 검토가 되고 있는 시나리오인지 궁금한데요. 아니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고요. 플랜 B는 지금 없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각자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마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희 최고위나 지도부에서는 전혀 그런 거 검토 안 하고 있고요. 음. 우리는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며칠 기다려 봐야 된다. 응?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기다리신다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일단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에서 던질 카드는 다 던진 상태로 봐도 되겠네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께서 결국은 이건 후보의 몫이거든요. 예.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만나 뵙게 되면 또 가서 만나 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윤 후보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양반 말씀 나에게 묻지 말라. 이 어를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신 상태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정적인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풀어지시면 또 금방 또 해결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뷰를 들으시고 김수인 평론가 한 줄로 정리해 주세요.
네, 30초. 혼돈의 아노미로 정리하겠습니다. 혼돈의 아놈입니까? 예. 지금 보니까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얘가 계속 이해를 시킨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네. 장재원을 치느냐, 김병준을 치느냐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예. 네. 자, 김 소장님 20초.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는데 그것으로 김종인 박사가 들어서 바꿀 수 있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또 오늘 그 사무실 나가시면서 2, 3일 내에 또 결정하시겠다는. 무슨 참. 이게 스포츠 중계도 아니고 뭡니까? 예, 지금? 저희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2, 3일의 부하가 아닙니다. 일단 1분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